확인해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드웨어 연구원에게 필요한 오아캐드 테크닉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강의를 하게 된 인터캐드의 고승재라고 합니다. 1차와 마찬가지로 2차에서도 그 오아캐드를 사용해가지고 네트리스트를 생성하고 그리고 네트리스트 생성한 후에 레이아웃을 진행하는 이 프로세스를 함께 볼 예정인데요. 순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챕터 1에서는 오아캐드 네트리스트 생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챕터 2에서는 오아캐드 캡처의 해로도와 이기종 레이아웃 간의 인터페이스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챕터 1의 오아캐드 네트리스트 생성은 오아캐드 네트리스트 생성할 때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트리스트 생성하기 전에 디자인 데이터에서 꼭 검증해야 되는 부분, 그게 이제 보게 되면 1번에 중복 레퍼런스를 확인하고 중복 레퍼런스가 있는 경우 중복 레퍼런스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 디자이네이터라고 해서 유넘버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유 물음표 이런 부분들을 물음표로 리셋하고 다시 번호를 생성하는 이런 방법, 그 다음에 네트리스트 생성, 그리고 네트리스트 생성할 때 자주 발생되는 오류하고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레퍼런스 확인 방법. 중복 레퍼런스는 그 하이라키 그 블럭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그렸을 때 가령 하나의 그 페이지를 여러 페이지에서 같이 쓰려고 할 때 어떤 그 헤로도에 사용된 심볼이 여러 개의 레퍼런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어떤 멀티시트 개념으로 이제 헤로도를 그리기 때문에 해외에서 그 탑다운 방식으로 그린 그 멀티로 레퍼런스가 매겨진 부분을 복사해서 사용하다 보면 네트리스트 생성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향후에 어떤 레이아웃 데이터에서 그 캡처 헤로도로 백어노테이트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DB가 약간씩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고 그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해결하고 네트리스트를 생성하셔야 됩니다. 확인 방법은 그 오아캐드 캡처에서 그 해당 모델 DSN을 선택한 후에 마우스 메뉴키를 이용해서 에딧 프로퍼티를 실행합니다. 그럼 실행하게 되면 그 오른쪽과 같이 그 에딧 프로퍼티 에디터라는 창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네트리스트 생성은 이 노란 부분이 되지만 위에 있는 이 흰색 부분도 같이 DB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보면 오아캐드 캡처에서 저희가 이제 마우스로 부품을 선택하면 하단 트랜스크립에 위에 있는 이 하얀색 그 레퍼런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네트리스트는 보여지는 거는 이 노란 거지만 그 트랜스크립에 나타나는 건 이 하얀색이 나타나서 DB가 이렇게 꼬여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반드시 해결하고 레이아웃을 진행해야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기존에 이런 중복 레퍼런스 있을 때 작업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가령 레이아웃에서 어떤 수화 파일을 통해서 백어노테이트를 하면 간혹 가다가 이 위에 있는 이 지금 실제 노란색이 아닌 위에 있는 이 하얀색 그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DB가 이렇게 막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확인해야 되고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만약 중복 레퍼런스가 그 생겼을 때 중복 레퍼런스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오아캐드 캡처에서 그런 중복 레퍼런스를 변경해주는 그 기능을 액세서리를 통해서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가령 헤로도가 그 하이라키 구조가 아닐 때는 그 부분을 사용해서 이렇게 제거할 수 있지만 가령 하이라키 구조일 때는 그런 액세서리 기능을 통해서도 제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액세서리 기능을 통해서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처를 실행한 후 해당 모델을 오픈하신 후에 그 모델 DSN을 선택하고 나서 위에 그 탑 메뉴에 보게 되면 액세서리에 여기 그 트랜스퍼 하는 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요 빨갛게 표시된 요 부분을 실행합니다. 실행하게 되면 그 실행창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10.5 이상 같은 경우는 이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나오고 그 이하 10.3 버전에서는 위에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10.5 기준으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OK를 실행하면 이제 그 메시지 창이 확인 메시지 창이 뜹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까 중복 레퍼런스가 생긴 그 노란색에 있는 그 풋프린트를 흰색 위로 다시 레퍼런스하고 올리기 때문에 그럼 기존에 있는 흰색에 있는 풋프린트가 없어진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확인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오케이 하면 프로세스가 진행되면서 중복 레퍼런스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라키 블럭이 아닐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가령 하이라키 블럭이다. 이 경우에는 사실 중복 레퍼런스를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에디 프로퍼티 창에서 그 전체 프로퍼티를 잡고 그 노란색 행을 다 이렇게 지워주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동일하게 모델 DSN을 선택한 후에 마우스 메뉴키를 실행해서 에디 프로퍼티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보면 에디 프로퍼티 창이 생성되는데 여기에서 오른쪽 그 모서리 부분을 클릭해서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델리트 프로퍼티를 실행해서 제거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헤로도를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면 이 중복 레퍼런스 기준으로 레이아웃 데이터가 작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다시 중복 레퍼런스를 지워버리면 배치가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처음 레이아웃 진행하기 전에 이 중복 레퍼런스를 확인해서 이 부분을 클리어 해줘야 됩니다. 물론 하이라키 블럭이 아니라면 아까 같은 액세서리 기능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레이아웃을 진행하고 나중에 중복 레퍼런스를 제거해도 상관이 없지만 하이라키 블럭일 경우에는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레이아웃을 이미 진행해서 배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프로퍼티를 지워버리면 기존에 있는 노란색 그 중복 레퍼런스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배치가 틀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해결하시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간혹 국내에서 어떤 회로를 그릴 때는 제가 이런 케이스를 많이 못 봤는데 대부분 이제 레퍼런스 보드가 해외에서 오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제 칩밴더로부터 받은 오아키드 헤로도를 가지고 레이아웃을 진행할 때는 이 중복 레퍼런스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트리스트 만들기 전에 기존에 이제 저희가 흔히들 얘기하는 U넘버라고 하는데 U넘버를 다시 생성하고 싶다. 그러면 전체 스케매틱에 있는 U넘버를 그 물음표로 다 변경한 다음에 다시 그 레퍼런스를 부여하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데요. 요거는 지금 현재 있는 캡처 안에 있는 헤로도의 그 레퍼런스를 다 U넘버로 바꾸겠다. 물음표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캡처를 실행한 후에 툴에서 어너테이트를 실행합니다. 그럼 어너테이트를 실행하면 이 어너테이트 창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레퍼런스를 뭐 그 물음표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레퍼런스에서 U넘버로 되어 있는 놈만 다시 그 인크리지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담당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창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물음표로 이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 세 번째 컬럼 여기 버튼에 보면 리셋 파트 레퍼런스 투 물음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프로세스가 진행되면서 전체 헤로도에 있는 그 레퍼런스가 다 물음표로 변경하게 됩니다. 변경하시고 나서 이걸 다시 레퍼런스를 부여하겠다. 그러면 그 캡처를 실행한 후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어너테이트 기능을 이제 실행합니다. 그럼 실행하게 되면 아까 같은 동일한 창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보면 뭐 인크리멘탈 레퍼런스 업데이트 이렇게 하면 이제 처음부터 쭉 레퍼런스가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물음표로 되어 있는 레퍼런스의 넘버링을 다 완료한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그 네트리스트를 이제 생성해야 되는데요. 다음번에 이제 네트리스트 생성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트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캡처에서 만든 헤로도를 가지고 피지컬, 그러니까 레이아웃에서 그 실제 피지컬의 핀과 핀에 대한 네트를 연결하는 그런 자료로 사용하는 거를 이제 네트리스트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오아캐드에서 그 여러 가지 그 이기종 레이아웃의 네트리스트 포맷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아캐드에서 오아캐드 레이아웃의 네트리스트도 이제 지원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보는 거는 오아캐드 헤로도를 이용해서 뭐 페이지 레이아웃이나 멘토 보드 스테이션으로 진행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네트리스트 생성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모델 DSN을 선택한 후 그 툴에 크리에이트 네트리스트를 실행하거나 또는 그 메뉴에 있는 그 네트리스트 아이콘을 실행합니다. 실행하게 되면 그 네트리스트 창이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PCB 에디터라고 이제 처음 이제 탭이 PCB 에디터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오아캐드에서 기본적으로 오아캐드 레이아웃이 있기 때문에
그 오아키드 레이아웃을 작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 기종 어떤 레이아웃을 사용할 때는 아더 탭을 이용해서 해당 그 제품, 레이아웃 제품의 DLL 파일을 선택한 후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면 해당 네트리스트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제 DLL,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지 DLL을 선택했는데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네트리스트를 생성하겠다는 이런 확인창이 한번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이제 확인을 누르면 네트리스트가 출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네트리스트를 이제 출력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 그 고객 사이트에서 많이 저희한테 피드백되는 내용 중에 네트리스트가 생성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세 가지 항목 때문에 그러니까 네트리스트가 생성 안 되는 그런 그 이슈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뭐 같은 어떤 캡처 헤로드 안에 동일한 레퍼런스가 존재하는 경우나 또는 레퍼런스가 물음표로 되어 있거나 그다음에 1차에 저희가 세미나 할 때도 이제 설명드렸지만 게이트 심볼 그러니까 멀티 패키지로 되어 있는 심볼의 버전이 다를 경우 이럴 경우에 이제 네트리스트가 생성 안 되는 경우가 이제 거의 이 세 개 항목이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세미나 통해서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뭐 들으시면서 기존의 필드에서 어떤 네트리스트 생성 오류가 생겨서 고민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문의하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면 그 레퍼런스가 이제 중복되어 있는 경우 에러 메시지는 이제 duplicate reference found 해서 XX는 이제 해당 레퍼런스가 이제 duplicate 됐다, 그 중복되었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뜹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네트리스트 생성할 때 보게 되면 이 캡처의 이 에러 메시지가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차피 세션 로그를 확인해서 에러 메시지를 확인하고 그 메시지를 해결하고 다시 네트리스트 생성해야 합니다. 물론 원인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레이아웃을 진행하는데 꼭 그 필요한 그런 부분을 갖춰졌지만 사용자가 확인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같이 이제 에러가 발견되었을 때 이런 이제 메시지가 뜹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꼭 트랜스크립을 통해서 확인하고 다시 네트리스트를 생성해야 됩니다. 보게 되면 메시지 내용 보면 메시지 내용에서도 보면 이거 같은 경우 이제 R20번이 이제 중복됐다. 그럼 이거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캡처에서 이제 R20번을 찾아가지고 이제 보게 되면 지금 그림과 같이 R20번이 두 개가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 여기 중에 뭐 가령 중복된 R20번을 다시 뭐 물음표로 해서 어노테이트를 하시던지 아니면 이거를 최하위에 다른 넘버로 이제 넘버링을 하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design is not annotated. 이것 같은 경우도 사실 네트리스트 뽑다 보면 위에 이제 이런 메시지가 처음 이제 생성이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세션 로그를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내용과 같이 유넘버가 물음표로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오아캐드에서 그 해당 부품 물음표로 검색해가지고 보면 그 부분을 알 수 있겠지만 이 경우는 이제 어노테이트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부분을 이제 어노테이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 헤로드를 보면 이제 R 물음표 이렇게 지금 이제 물음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아까 같은 듀플리케이트 난 거는 해당 레퍼런스가 나왔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나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캡처에서 그 뭐 컨트롤 F를 실행해가지고 이제 물음표로 다 검색해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노테이트 하려면 아까 저희가 이제 설명드렸던 그 어노테이트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다시 물음표로 되어 있는 레퍼런스를 뭐 인크리멘탈 레퍼런스 업데이트를 통해가지고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시 네트리스트 생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거는 멀티파트의 경우인데 보게 되면 뭐 파트 U 6의 C of type 74 HC00 언더버 0 is packaged in currently with part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파트 74 HC00 언더버 0가 멀티 패키지인데
그 6C가 다른 거하고 틀리다. 그러니까 패키지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걸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제 캡처 헤로도에서 해당, 만약에 지금 현재 게이트 같은 경우는 4개를 다 선택하고, 프로퍼티 에디트 창에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소스 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 다 하나, 둘, 세 개가 똑같은데 마지막 하나가 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네트리스트에는 U 같은 어떤 패키지를 보는데 소스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에러가 이제 발생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왜 발생되냐면 이제 가령 캡처에서 내가 어떤 파트를 사용하다가 멀티 패키지가 수정해야 돼서 내가 이제 에딧 파트를 통해서 수정한 후에 세이브할 때 그냥 커런틀리 현재 내 심볼만 업데이트 하게 되면 기존보다 한 개 더 증가되어 있는, 리비전되어 있는 소스 파트가 새로 생성됩니다. 이게 이제 캐시에 남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커런트로 했기 때문에 내가 수정한 지금 요 같은 경우 3번이겠죠. 요것만 이제 수정이 되고 이건 수정이 안 됐겠죠. 이렇게 되면 이게 동일한 패키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패키지로 여기에 업데이트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에러가 난 게이트 심볼을 다 삭제한 후에 애드 파트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하나하나 다 다시 집어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소스 파트를 다시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내가 다시 에딧 프로퍼티를 통해 보시면 이렇게 게이트 심볼 아까 가령 에러 났던 게이트 심볼이 똑같은 소스 파트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해결이 되고요. 일단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네트리스트 생성하고 또 네트리스트 생성할 때 발생되는 오류 그리고 네트리스트 생성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전 데모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이 파트를 다시 다 매핑을 해줬는데 한번 매핑을 한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매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핑이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작업 없이 바로 이제 ECO를 하면 됩니다. ECO를 하게 되면 지금 부품이 한 개 추가됐고 네트 커넥션 2개가 추가됐다. 이렇게 이제 ECO 리스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추가된 저항 1개에 네트 2개 커넥션 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떤 추가 작업 없이 가령 페이지에서 ECO 통해서 내가 부품을 추가하거나 네트를 삭제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오아캐드 새로 수정해서 새로 수정한 거를 바로 레이아웃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동영상은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추가한 부품을 ECO에서 제외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가 ECO 모드에서 직접 지금 NTH 1.0이라는 임의의 파트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로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런 홀을 추가한 후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ECO에 제거하려고 하면 파트 레퍼런스 맨 앞에 달러라고 표기를 해주면 코어에서 ECO 할 때 그 부분을 이제 스킵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레퍼런스 내가 임의로 추가한 해당 레퍼런스에 달러를 기록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하신 후에 이렇게 되면 이제 사용자 임의 추가 부품이 있다고 이제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헤로 변경이 있어가지고 코어에서 다시 DSN 네트리스트를 적용할 때 아까 같이 DSN을 선택하고 ECO를 이제 진행하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 지금 메카니컬 파트라고 해가지고 이미 어떤 메카니컬적인 파트라고 해서 하나 이렇게가 있다. 좀 전에 추가한 달러로 붙인 파트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지 않고 보장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한 개 이제 추가되어 있는 메카니컬 파트 리스트가 있고 그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세션 로그를 통해서 보게 되면 여기 지금 보게 되면 메카니컬 파트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되고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뭐 고정홀 같은 거를 레이아웃에서 임의로 추가했을 때 그런 거 상관없이 계속 ECU를 할 수가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다 헤로도에다가 ECU를 계속 하기 위해서 헤로도에다 그 부품을 다 추가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페이지 디자인 정보를 오아캐드로 백어노테이트 하는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보시면 이제 먼저 보드에 있는 그 레퍼런스를 다시 넘버링을 다시 어노테이트 통해서 리넘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레퍼런스를 다 변경하면 오아캐드하고 다르겠죠. 그 레퍼런스가 이 레퍼런스를 오아캐드로 다시 업데이트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면 파일에 백어노테이트 이 부분을 실행하시면 이렇게 백어노테이트 창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그 뭐 해당 뭐 지금 이거는 이제 파트까지 오아캐드 프로퍼티를 넣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걸 선택하고 뭐 오아캐드 프로퍼티에 어디에 넣겠느냐 PCB 패키지라는 칼럼에 넣거나 아니면 PCB 프린트 지금은 PCB 패키지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이제 그 트랜스크립에 레퍼런스 23개가 변경됐고 87개의 프로퍼티가 업데이트됐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완료한 다음에 그 오아캐드의 백어노테이트를 실행하셔가지고 해당 내가 아까 만든 수합 파일을 선택한 후에 확인하시면 레퍼런스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백어노테이트 하신 후에 실제로 이제 저장을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장한 후에 에딧 프로퍼티 그 창에서 확인해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컬럼에 보게 되면 이제 PCB 패키지, PCB 파트 로케이션, 레퍼런스 로케이션 이렇게 레이아웃 정보가 이렇게 오아캐드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그 레이아웃에 있는 그 정보 풋프린트 또는 로케이션 값이 들어왔고 그리고 아까 내가 리넘버링 한 그 레퍼런스 번호가 같이 오아캐드에 적용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레퍼런스 소팅을 가령 PCB 기준으로 할 수 있고 또는 헤로드의 스케매틱 기준으로 할 수 있고 이렇게 같이 양쪽에서 다 기준으로 소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페이지 관련돼 있는 저희 제품의 그 동영상을 다 보고요. 이제 다음은 그 코어를 이용해서 이제 멘토 보드 스테이션 이전에는 페이지 레이아웃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멘토 보드 스테이션 레이아웃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아캐드를 이용해서 레이아웃 데이터를 생성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보시게 되는데요. 보게 되면 이제 그 멘토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그 네트리스트를 만드는 이런 부분들을 패키지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제품은 그 라이브러리 안에서 풋프린트를 만들고 거기에서 오아캐드 네트리스트를 가지고서 PCB 데이터를 생성하는 이런 이제 프로세스를 가지는데요. 처음에는 일단 코어에서 그 임포트 컴포넌트에 보시게 되면 오아캐드라는 이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아캐드에서 네트리스트 생성한 이 ONL 파일을 가지고 그 오아캐드 네트리스트를 오픈하시면 됩니다. 오픈하시고 이제 보시게 되면 아까 그 페이지와 유사하게 얘도 이제 파트 리스트라는 창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이제 밸류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밸류 기준에 그 파트 리스트에서 그 이제 뭐 풋프린트를 지금 그림과 같이 이렇게 매핑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매핑을 완료하신 후에 그 이제 그 완료를 다 한 후에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레이아웃 데이터를 생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코어에서 빌드 오아캐드 인투 PCB라는 기능을 통해서 네트리스트를 입력한 후에 이제 OK를 하게 되면 그 디자인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에서 저장하고 나서 레이아웃 그 보드스테이션 레이아웃으로 올라가면 옆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금 오아캐드에 사용한 어떤 부품이나 네트가 동일하게 레이아웃으로 이제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 프로세스로 오아캐드에서 네트리스트 생성한 다음에 어떤 아스키 레벨의 수정 없이 바로 레이아웃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각 컬럼마다 어떤 스텝마다 DRC 엔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아까 페이지와 동일하게 오아캐드에서 멘토로 넘길 때 사용하면 안 되는 어떤 특수 문자라든가 아니면 다른 제약 사항들 이런 것들을 다 검사해서 다시 이제 레포팅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이렇게 넘길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어떤 인터페이스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나 또는 사용자가 어떤 임의로 잘못 작성해서 발생할 수 있는 휴먼 에러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멘토 보드 스테이션 같은 경우도 오아캐드와 멘토 보드 스테이션 간의 크로스 프로빙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물론 페이지와 마찬가지고요. 이제 저희 이제 코어에서 크로스 프로빙이라는 이 지금 요 부분을 이제 체크하시면 오아캐드에서 내가 부품을 선택하면 동일하게 페이지와 동일하게 그 멘토 레이아웃에도 셀렉션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뭐 부품 또는 네트 뭐 이런 부분들 다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멘토에 있는 사용한 이제 그 정보 레이아웃 정보 아까 이제 페이지에서 사용한 레이아웃 정보를 오아캐드로 이렇게 백어노테이트 했지만 그 멘토에서 사용한 어떤 레이아웃 정보도 동일하게 페이지와 동일하게 오아캐드로 이제 백어노테이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약간 기능은 약간 다른데 실제로 보면 이제 아까 같은 경우는 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별도의 어떤 코어이란 프로그램이 별도로 이제 존재했지만 여기 멘토 같은 경우는 멘토 안에 멘토 레이아웃에 코어이라는 어떤 지금 이제 풀다운 메뉴에 보면 백어노테이트라는 이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선택하게 되면 이제 백어노테이트 항목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뭐 현재 사용한 지오메트리, 오아캐드 같은 풋프린트겠죠. 이거를 오아캐드로 이제 업데이트 하는데 오아캐드 프로퍼티는 뭘로 하겠느냐. 여기에서 보게 되면 PCB 풋프린트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하게 되면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이제 수화 파일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성된 수화 파일을 가지고 오아캐드 적용하게 되면 이제 지금 그 오아캐드 캡처 툴 백어노테이트를 실행해가지고 아까 그 생성한 그 수화 파일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이제 뭐 에디 프로퍼티 창에서 보시면 뭐 PCB 패키지, 그 다음에 PCB 파트의 로케이션, PCB 파트의 레퍼런스 로케이션 이렇게 이제 레이아웃에 있는 정보가 오아캐드의 프로퍼티로 업데이트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아까 그 페이지 같은 경우도 이제 동영상을 보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아캐드에서 멘토로 하는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보면 오아캐드를 이용해서 멘토 레이아웃 데이터 생성하는 부분, 그 다음에 오아캐드의 해로 변경했을 때 멘토 레이아웃에 업데이트하는 거, 그 다음에 멘토 디자인 정보를 오아캐드로 백어노테이트하는 이런 이제 세 개의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아캐드를 이용한 멘토 레이아웃 데이터 생성을 보시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이제 그 오아캐드의 DSN 파일을 이용해서 멘토 보드 스테이션 데이터를 생성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네트리스트를 생성하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멘토 네트리스트를 선택해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눌러서 네트리스트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그 네트리스트를 생성한 후에 그 멘토의 라이브러리안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멘토 라이브러리를 실행하게 되면 이제 트랜스크립트 닫고 그 코어기라는 이제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임포트 컴포넌트 여기에서 이제 오아캐드에서 생성한 멘토 같은 경우는 이제 콤프 파일하고 네트 파일 두 개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컴포넌트 파일 오아캐드에 생성한 컴포넌트 파일을 이제 선택해서 로드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DSN에 가보면 ONL 이제 오아캐드 네트리스트라는 약자인데 이 파일을 임포트 하시면 카다로그가 이렇게 생성됩니다. 카다로그 생성한 후에 그 카다로그에 대한 풋프린트 매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액티브 카다로그를 통해서 아까 페이지와 유사하죠. 근데 이렇게 해서 현재 디자인에 존재하는 풋프린트를 매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윈도우 OS가 아니기 때문에 뭐 컨트롤 C가 복사, 뭐 컨트롤 V가 뭐 페이스트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멘토 같은 거 해주셔야 되고 또 그 밖에 이제 방법으로는 멘토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로크라는 게 있습니다. 위로 올리면 복사, 밑으로 내리면 페이스트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동일한 부분들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현재 디자인에 있는 풋프린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오아캐드를 하나하나 다 매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제 매핑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매핑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IC까지 이제 매핑을 다 하고 이제 매핑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제 그 체크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체크해서 에러가 없다. 오아캐드에 이제 컴포넌트 파일에 에러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 이제 기능은 이제 실제 오아캐드에서 이제 두 가지의 어떤 멘토용 아스키 파일이 생기는데 컴프 파일은 이미 임포트했고 이제 네트 파일을 이용해서 실제 디자인 데이터를 생성하는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 오아캐드에 있는 네트 파일, 멘토용 네트 파일을 선택하신 후에 OK 하게 되면 데이터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창에 보면 이제 부품들이 쭉 추가된 부분들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그 외에 어떤 저희가 빌드할 때 어떤 옵션이 뭐 LES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신 후에 카탈로그를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저장하면 이제 준비가 다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브러리 안에서 이제 그 빌드를 다 하신 후에 라이브러리를 종료하고 그 레이아웃을 실행하면 이제 배치하고 배선할 수 있는 레이아웃을 실행하면 오아캐드에 있는 그 네트 정보를 이용해서 부품하고 네트가 연결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실행한 후에 지금 이제 부품을 밖으로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웹 컴포넌트를 통해서 부품을 이렇게 꺼내서 지금 이제 적용된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하신 후에 또 마찬가지로 오아캐드 부품을 잡으면 멘토가 이렇게 부품이 선택이 됩니다. 물론 부품 외에 이제 지금 뭐 네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배치할 때 아니면 검증할 때 굉장히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코업을 이용해 가지고 그 오아캐드 데이터를 가지고 멘토 보드스테이션으로 그 디자인 데이터 생성하는 프로세스를 한번 보셨고요. 다음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동영상은 오아캐드에서 헤로가 변경됐을 때 멘토로 업데이트하는 그런 방법을 보겠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한번 이제 매핑 해놨기 때문에 기존의 오아캐드를 수정해가지고 바로 레이아웃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DSNL 파일을 열어가지고 헤로도를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동영된 지금 페이지 이제 데모와 마찬가지로 이제 저항을 하나 이렇게 추가하고 네트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아캐드에서 헤로 수정한 후에 저장하고 나서 다시 이제 네트리스트를 생성하면 되는데요. 아까 동일한 방법으로 멘토 DLL을 하신 후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네트리스트가 생성됩니다. 그 네트리스트 생성을 완료한 후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안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실행하게 되면 아까 이제 같은 경우는 매핑이라는 걸 다시 해줬는데 풋프린트 매칭을 해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추가된 거기 때문에 그런 매핑을 다시 하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컴포넌트 정보를 이제 오아캐드 컴포넌트 정보를 로드한 후에 빌드에서 오아캐드 네트를 선택해서 OK 하게 되면 네트가 생성됩니다. 여기 보면 R9번이 추가됐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데이터를 세이브하고 나서 라이브러리안을 종료하고 레이아웃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 레이아웃을 진행하게 되면 아까 오아캐드에서 이제 추가한 그 부품이 레이아웃에 적용되게 됩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배치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대로 두면서 변경된 정보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R9번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추가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오아캐드에서 어떤 데이터를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업데이트 할 수 있고요. 근데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이런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에 아스키 레벨에서 이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이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어떤 뭐 부품도 아스키 레벨에서 빼야 되고 다시 이제 매트리스를 다시 올리려고 하다 보면 또 어떤 뭐 부품 정보가 다 날아간다든가 이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없이 오아캐드의 회로 변경을 레이아웃으로 바로바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장점이라고 하면 대규모로 어떤 오아캐드 회로도가 수정됐을 때 그럴 때는 어차피 이제 그 부분을 다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배치가 이제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근데 저희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건 다 보장하면서 새로 이제 추가되거나 삭제된 것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동영상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멘토 디자인 정보를 이제 오아캐드로 백어노테이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이것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보여드렸던 이제 페즈와 오아캐드 간 백어노테이트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이아웃에서 레퍼런스를 한번 이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를 다시 리넘버링 하는 거겠죠. 레퍼런스를 변경한 다음에 코어의 백어노테이트를 실행해서 어떤 이제 옵션을 지금 현재 이제 지오메트리를 오아캐드 프로퍼티에 PCB 패키지로 또는 PCB 풋프린트로 넣겠다. 그래서 PCB 패키지 넣는다고 하고 OK 하면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두 개의 레퍼런스가 변경됐다. 그리고 40개의 지금 그 파트 프로퍼티가 업데이트 됐다. 그게 이제 그 모델 밑에 수화 파일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생성된 수화 파일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오아캐드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백어노테이트를 실행합니다. 페이지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생성한 수화 파일을 선택해서 이제 열기해서 적용하면 이제 업데이트 됩니다. 저장하시고 이제 저장하시고 나서 그 DSN을 선택한 후에 그 Edit Property 창을 보시면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이 이렇게 쭉 프로퍼티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PCB 패키지, PCB 로케이션, 레퍼런스 로케이션 이렇게 이제 그 업데이트된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오아캐드로 이제 멘토 보드 스테이션의 프로퍼티가 업데이트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영상까지 이제 보셨고 이제 이것으로 그 오아캐드 캡처를 이용해서 멘토나 페이지 레이아웃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세미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실 이제 코옥이라는 저희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오아캐드 헤로드를 이용해서 이기종 간 레이아웃 인터페이스라는 부분을 가지고 세미나를 했는데 그 외에도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저희 홈페이지 방문해 보시면 저희 제품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고 또는 기존에 이제 캡처나 아니면 레이아웃을 사용하시다가 어떤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어떤 Q&A 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오아캐드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오아캐드 캡처에서 발생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그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매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금방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은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으로 1, 2차에 걸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